그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패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 스스로가 저를 패물 취급을 했죠. 대한민국 입식 타격의 최강자이자 헤비급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사나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링 위를 지배하며 상대를 저승으로 인도한다 하여 명승사자라 불리던 명현만. 그가 황인수와의 처참했던 패배 이후 겪었던 지옥같은 시간과 은퇴의 기로에서 느꼈던 비참함을 최초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설적인 복서 조지 포먼처럼 다시 글러브 끈을 조여매고 있는 그가 많은 팬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황인수와의 2차전에 대해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명현만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격투기 팬들에게 명현만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헤비급 선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입식 타격과 종합격투기를 넘나들며 수많은 명승부를 만들어낸 살아있는 전설이지만 최근 우리는 그의 가장 약해진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마치 40대 중반의 챔피언에 등극했던 복싱 전설 조지 포먼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명조지라 칭하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 유쾌함 뒤에는 깊은 고뇌의 시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명현만은 황인수전 패배 이후 겪었던 심리적 고통을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패배는 병까지상살하지만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패물이다 라는 대중의 차가운 시선은 강철 같던 그의 멘탈마저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단순히 경기에서 진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력이 실망스러웠던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에 안아골절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해야 했을 때 느꼈던 자괴감은 그를 은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황인수 선수에게 세대 교체를 해주고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 예전 같은 열정이 타오르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이 격투기 선수로서의 가치가 다했다고 느꼈던 순간의 참담함을 패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명현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다시 주목을 쥐게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과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던 전설적인 파이터들과의 기억을 소환하며 자신의 투쟁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가장 꺼려지는 상대에 대한 질문에서 그는 러시아 선수들과의 험난했던 승부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격투기 팬들의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박혀있는 이름, 미르코 크로캅과의 대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흥미로웠습니다. 명현만은 당시 크로캅과의 대결을 두려움보다는 팬심으로 기억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의 피부를 맞대고 그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링 위에서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타격가인 크로캅이 명현만과의 타격전을 피하고 클린치 싸움을 걸어왔을 때 명현만은 마치 거대한 바위나 씨름 선수와 맞붙은 듯한 엄청난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영상 속에서 명현만은 크로캅에게 잡혀 중심을 잃고 넘어가는 장면을 보며 당시의 무력감과 상대의 노련함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그 순간은 그가 세계 레벨의 벽을 피부로 느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설, 코리안 킬러 마이티 모어와의 대결은 명현만이 꼽은 인생 경기였습니다. 당시 30대 초반, 하루에 4타임씩 훈련하며 몸 상태가 절정에 달해 있던 명현만조차 마이티 모어 앞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상대를 노려보았지만 속으로는 검은 괴물과 마주한 듯한 중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마이티 모이 펀치는 마치 쇠망치로 때리는 듯한 묵직함을 가졌고 투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거리 싸움과 각도 조절에 능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명현만은 특유의 스텝과 콤비네이션으로 마이티 모를 공략했고 결국 승리를 거머쥐며 전국의 술집을 환호성으로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로블로, 일명 프린세스 메이커 혹은 쌍방울 타격 사건은 여전히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명현만은 이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음을 거듭 해명하며 허벅지 안쪽을 노리는 과정에서 시야가 가려 발생한 사고였다고 멋쩍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만큼 치열하고 절박했던 당시의 승부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영광과 아픔을 모두 간직한 그가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황인수 선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황인수와의 경기를 복귀하는 명현만의 태도는 담담하면서도 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황인수를
창에 자신을 둥기에 비유하며 두 선수의 타격 스타일 상성이 맞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황인수의 타이밍과 거리 조절 능력은 명현만의 가드 복싱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황인수와의 2차전에 대한 그의 답변은 현실적이면서도 씁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현만은 2차전에 대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년이면 안 될 것 같다 며 자신의 신체적 나이와 한계를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만약 싸운다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즉 1년 안에 승부를 봐야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승산은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명현만은 후배 황인수에게 뼈있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30대 초반, 파이터로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해야 할 나이에 상대를 고르고 전적을 관리하는 듯한 황인수의 행보에 아쉬움을 표한 것입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치고 올라가야 할 시기에 너무 신중한 것 아니냐는 선배로서의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명현만이 격투기를 대하는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승리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팬들이 원하는 경기,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경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으로 돈이나 파이트 머니를 쫓지 말고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을 불살라 간절하게 운동하라 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현재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명현만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에서 2년입니다. 그는 은퇴 전 마지막으로 팬들이 원하는 화끈한 경기를 선물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것이 황인수와의 2차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강자와의 대결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조지 포먼처럼 노익장을 과시하며 다시 한번 링 위에서 불꽃을 태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복싱으로 전향하여 스타일을 가다듬고 잃어버렸던 리듬을 되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물이라는 조롱을 전설이라는 찬사로 바꾸기 위한 명승사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싸움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세월은 붙잡을 수 없죠. 덤덤하게 내뱉은 그의 말 속에는 파이터의 숙명이 담겨 있습니다. 명현만은 이제 누군가를 이겨서 영광을 누리기보다 팬들의 기억 속에 가장 뜨거웠던 선수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사장님이 아닌 링 위의 야수로 돌아올 그의 마지막 1년. 과연 명현만은 그가 바라는 대로 팬들이 원하는 꿈의 매치를 성사시키고 화려하게 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황인수와의 2차전은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은 명현만의 마지막 상대로 누구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황인수 선수와의 2차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